네,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,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,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살펴볼 사건, 어제 있었던 재판과 관련한 내용인데요. 우병우 전 수석, 각종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어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. 자, 이석수 전 감찰관, 자,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다가 옷을 벗었죠. 예, 두 사람이 같이 근무했죠.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는데 이석수 감찰관이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의 정강, 예. 그 감찰을 조사에 착수했고 또 우 전 수석의 아들의 어떤 의경 특혜 보직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감찰을 하니까 우 전 수석이 역으로 이석수 전 감찰관의 어떤 그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공방이 치열했죠. 근데 어제의 경우에는 우 전 수석이 그 직권남용,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기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겁니다. 네. 자,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감찰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특히 그 아들의 꽃버진 논란이 그 당시에도 상당히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까지 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까지 해서 항의를 했다고요? 이석수 전 검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해서 다음 주가 되면 조용해질 수 있는데 선배가 형이 나한테 왜 이러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담감이라든지 느꼈다라는 어떤 진술을 했는 걸로 보입니다.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꽤나 두터웠을 거로 보이고 결국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수사를 방해한 내지 아니면 직권 남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너무 섭섭하다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. 좀 조용히 있었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왜 특별감찰관실에서 성급하게 감찰을 시작했느냐 하는 건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아주 가까운 사이죠. 그렇습니다. 이제 우병우 수석이 연수원 19기거든요. 연수원 19기인데 이 사람보다 1년 선배입니다.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8기거든요. 그리고 두 사람은 예전에 그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전 감찰관이 2015년 때 그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을 때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었습니다. 어찌 보면은 우 전 수석이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감찰 이후에 관계가 멀어졌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감찰해야 할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어떤 가족의 어떤 비리라든가 아들의 비리 이런 거에 대해서 감찰을 하니까 여기에 그 우 전 수석이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서운한 감을 했고 어제 다음 주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선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법정에서 그 증언을 하니까 우 전 수석이 좀 눈빛이 날카롭지 않습니까? 딱 쪼려봤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 증언을 할 때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. 우 전 수석이 전화하는 것에 대해서 압박으로 느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었어요. 그렇죠. 어제. 직권남용죄 그 부분인데요. 운전병을 이제 아들의 보직을 운전병으로 뽑아준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니까 원래는 이제 그 관계자한테 운전병을 뽑는 기준이 뭐냐고 다시 질문하니까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서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아들이 훈련소에서 입원 기간이 길었는데 왜 이게 건강하냐고라고 다시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이석수 전 감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우병우의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보직 청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이 파견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이 전 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 그 운전병으로 뽑는 기준이 뭐냐 하니까 아니 건강 좋은 놈을 뽑았다. 근데 확인해 보니까 훈련소에서 입원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건강 좋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. 예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어떻게 했죠? 우전 아들이 코너링이 좋다. 근데 제가 볼 때는요. 이거는 보통 운전병 뽑을 때 제가 그랬지만
아버지 직업이라든가 이 집안을 봅니다. 근데 이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? 예. 네.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국회 이제 청문회장에서는 코너링이 좋았다라고 그렇습니다.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네.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그 내용은 아니었던 거죠. 그렇죠. 코너링도 그러니까. 아니고 예. 건강해서 뽑았다라고 했는데 또 건강 부분도 좀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훈련기간 입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틀렸다라는 증언을 한 것입니다. 예, 예. 네. 자, 이석수 전 감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자 우병우 전 수석이 좀 노려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증언을 할 줄을 예측을 못한 거죠. 그러니까 네. 이 전 그 감찰관도 저런 답변을 하면서 상당히 우 전 수석이 나를 좀 쫄아보지 않을까 예.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. 예. 자,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로 네.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또 그런데 내일 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. 이거는 그렇죠. 또 다른 내용인데요. 예, 불법 사찰 같은 예. 부분인데요. 이제 지금 받는 부분은 뭐 정강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아들 그 특혜 보직 예.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요. 아마 이번에는 좀 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. 예. 여러 가지 우병우 전 수석이 뭐 불법 사찰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증거들이 있어 보이고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 혐의가 좀 드러난다 그러면 영장에 뭐 청구도 될 네. 수 있는 뭐 국정농단 사건에서 우병우 전 수석을 빼고는 대부분 다 구속됐거나 구속됐다 나왔거나 이런데 예, 예. 혼자 지금 살아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네. 국정원 전 2차장이었던 최은수 차장이 있습니다. 이 예. 사람하고 대학교 동기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우병우 수석이 최은수 국정원 2차장을 통해서 야, 이 전 감찰관 비위 한번 좀 알아봐라. 예.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아마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. 예. 말씀하신 대로 뭐 우병우 전 수석의 내일 검찰 조사는 비선을 이용한 불법 정치적인 사찰, 불법 사찰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 네. 자, 관련 내용들이 또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.